우리는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한 후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고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에서 영토를 확정지었다고 배웠다. 결국 신라가 차지한 영토는 평양 이남의 고구려 영토와 백제 땅이 전부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역사일까? 남북국시대 신라의 42대 흥덕대왕에게 당나라가 부여한 책봉호가 삼국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더하여 사왕을 계부이동 3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겸 지절충 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했다. 여기서 말하는 영해군사란 무엇을 하던 직위일까? 영해군사란 당나라에서 신라의 대왕들에게 내리는 대장군에 해당하는 별도 직위로 영해는 대륙 동해안의 안녕을 확보하는 책임을 맡은 관직이다. 그것은 남북국시대에 당나라가 신라의 대왕들에게 위임하였던 대륙 동해안에 대한 통제권이었다. 영해군사의 사라는 직책은 당나라의 지배체제가 붕괴하면서 등장하는 절도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통치, 군사 등을 장악한 독립 권력을 의미한다. 지절 영해군사는 732년 성덕대왕부터 시작하여 이후 123년간 지속하였다. 영해라는 지명을 고지도에서 찾아보면 요동반도의 대련 일대가 영해였고 산동반도의 연태 일대가 영해였으며 절강성의 영파 일대를 영해라고 불렀다. 신라는 주요 기지를 세 군데로 분산하여 설치하였는데 대령과 연태 그리고 영파에 각각 기지를 두었다. 경상북도 영덕의 옛 이름인 영해는 1310년인 고려 후기 충선왕 시기에 설치한 이름이다. 즉 지절 영해군사는 절강성의 영파에서 산동성의 연태, 요동반도의 대령까지의 대륙의 동해안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증표이다. 계림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신라의 영토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많은 민족사학자는 신라는 한반도의 동신라와 대륙 동부 연안에 서신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영해군사라는 책봉호이고 장보고와 청해진의 역사라는 것이다. 흥덕대왕이 청해진 설치를 승인하고 장보고를 지원한 것은 흥덕대왕의 영해군사라는 직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보고는 무령군 소장이라는 당의 무장으로서 이정기 제국의 마지막 후계자인 이사도를 토벌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장보고가 몸담은 무령군은 패망한 대륙 백제의 유민들을 규합한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 무령이라는 단어가 백제 무령왕을 연상시킨다는 점도 백제와의 관련성이 높은 이유이다. 중요한 사실은 장보고의 성씨인 장씨가 백제계 성씨라는 것이다. 1960년 하남성에서 발견된 백제유민 출신의 당나라 무장 난원경의 묘지석에는 난씨를 포함한 장씨와 왕씨, 화씨 등이 백제의 성씨로 기록되어 있다. 당을 정벌한 발해의 장군 이름이 장문휴라는 사실은 장씨라는 성이 진화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부여족 계통의 성씨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산동성 동부에 제나라를 세운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씨 일가는 765년부터 819년까지 55년간 황제국으로 독립하여 당나라와 대치했다. 당나라는 819년 이사도를 평정하기 위해 신라에 3만 명의 파병을 요청하였고 신라는 이를 수용했다. 가을 7월에 당 운주절도사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켰다. 당 헌종이 장차 반란군을 토벌하고자 양주절도사 조공을 보내 우리 병마를 징발하라는 조칙을 내리니 왕이 칙지를 받들고자 순천군 장군 김웅원에게 갑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도우라고 명하였다. 고구려의 후예의 사도를 토벌하기 위해 신라는 군사 3만으로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했다. 운주는 지금의 산동성 운성현과 동평현 일대를 말한다. 신라는
순천군의 장군 김웅원에게 갑병 3만으로 당나라를 돕게 하였다. 현재의 통설은 3만의 신라 군사가 이사도를 진압하기 위해 전라남도 순천에서 바다를 건넜다는 것이다. 3만의 병력을 실어 나르려면 엄청난 수의 군선이 필요하다. 당시 동아시아의 조선 기술을 고려하면 배 한 척당 25에서 30명의 군사를 태울 수 있었다. 백제 부흥을 위해 외가 모든 국력을 쏟아부은 백강전투에서 외가 동원한 군사는 2만 7천 명이었고 동원된 함선은 천여 척이었다. 임진왜란에서 조선의 주력으로 사용된 판옥선은 녹군 110명에 전투원은 54명이었다. 신라선이 더 많은 탑승 인원을 가진 배라고 하더라도 준비 기간 없이 그렇게 짧은 시일 내에 바다를 건널 수는 없는 것이다. 전라남도 순천이 현재의 순천이라는 지명을 가지게 된 것은 1310년인 고려 후기 충선왕 시기였다. 당시의 순천은 대륙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큰 지역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곳이 오늘날의 북경 일대이다. 또 정벌군을 지휘하고 준비시켜야 할 양주절도사가 바다를 건너 신라에 와서 원병을 요청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당나라의 양주는 산동성 운주 남쪽인 안희성 부근이다. 이 내용은 양주절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원병을 요청하러 올 만큼 신라가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사도의 제나라가 멸망하고 10년 후인 828년 흥덕대왕은 청해진을 설치하고 당나라에서 돌아온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에 임명한다. 여름 4월에 청해대사 궁복은 성이 장씨이고 일명 보고라고도 한다. 당나라 서주에 가서 군중소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귀국하여 왕을 베었으며 부하 1만 명을 거느리고 청해에 진을 설치하였다. 청해는 지금의 완도이다. 현재 사학계는 청해진의 위치를 완도 앞바다의 작은 섬인 장도로 비정한다. 이 때문에 현재 장도에는 지자체가 만든 청해진의 유적지가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완도는 역대 어느 왕조에서도 수군 기지로 기록된 적이 없다. 청해진이 지금의 완도라는 기록은 조선 중기의 삼국사를 재판각하면서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위치를 당시 조선의 영토를 기준으로 확정한 다음에 청해진의 위치를 만들어다 놓은 결과이다. 청나라 시기에 제작된 대청광여도에는 정해, 적산과 해신묘라는 지명이 적혀 있다. 이 적산에는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고 장보고의 사당인 해신묘가 근처에 있다. 명나라 시기에 제작된 황명직방지도를 보면 현재의 정해를 명나라 말기까지 청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청해진 후보지는 절강성 영파 서쪽 주산에 있는 진해이다. 신라방, 신라소가 가장 많은 곳이 주산군도이다. 흥덕대왕의 붕어 후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장보고는 청해진으로 몸을 숨긴 김우징을 도와 그를 신라의 대왕으로 즉위시킨다. 신문대왕은 즉위 후 바로 죽고 아들 문성대왕이 즉위하였다. 문성대왕은 장보고를 진해장군으로 승진시켰다. 여기에서 진해는 경상도 진해가 아니라 절강성 영파 일대를 말한다. 8월에 대사면을 단행하였다. 교를 내려 이르기를 청해진 대사인 궁복은 일찍이 군사로서 아버지 신무랑을 도와 앞선 왕의 큰 역적을 제거하였으니 그 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진해장군을 제수하고 겸하여 장복을 하사하였다. 진해는 송나라 때 정해로 이름을 고쳤고 청나라는 정해를 다시 진해로 바꿨다. 아랍인들은 이 진해와 주산군도를 신라군도라고 기록했다. 아랍인들이 기록한 신라군도는 영파 일대와 주산군도였다. 이곳이 청해진이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신라의 대륙 강역을 보여주는 지명에 천주가 있다. 천주는
지금의 복건성에 있는 지명인데 그곳은 진나라 때 진안군의 신라현이기도 했다. 남송의 조여과리 저술한 제번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신라국은 변한의 유종이다. 그 나라는 천주 해문과 마주하고 있다. 속가에서는 음양과 좌우의 설을 기피하여 상인들은 반드시 먼저 사명으로 가서 다시 출발했다. 혹자는 말하기를 천주의 수위가 점차 낮아져 반드시 사명을 경유해야 한다고 한다. 이 사명은 오늘날의 절강성 영파를 말한다. 강소, 절강, 복건 일대에 신라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영파 남쪽에 이매라는 곳이 있는데 소지마립간 때 이매와 장령의 진영을 설치해 왜적을 방비하게 했다. 이것은 이매가 신라의 도성인 서라벌에서 매우 가까운 요충지였다는 뜻이다. 신라가 강소, 절강, 복건 일대에 존재했다는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나타난다. 온주 평양현지에는 신라산과 신라 국왕묘가 기록되어 있다. 신라산은 현 남쪽 이리에 있으며 신라 국왕묘가 있어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 신라라는 지명은 대륙의 동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신라성은 정주부 경계에 있고 진나라 때 설치했다가 당나라 때 정주로 바뀌었다. 박창범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들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최적 관측지가 고구려는 바이카로수 동쪽, 백제는 바레만 일대, 상대 신라는 양자강 유역, 하대 신라는 한반도 남부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에 기록된 경상도 인구는 48,993호였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신라 전성기 때 도성의 인구가 178,936호라고 기록되어 있다. 1300년 전 신라 도성의 인구가 조선왕조 초기 경상도 인구의 3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지금의 경주가 신라의 도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진안은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지역에 신라인의 자치기구인 신라방과 신라소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륙 동부에 신라의 영토인 대륙신라가 존재하고 있었다.